선생님이 지난달에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한번 미국 갔다 온 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하면서 나름대로 선생님이 느꼈던 점들을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계속 다른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선생님 10월 21일 날 갔다가 10월 30일 날 갔으니까. 그래서 미국 동부 여행 후기라고 해서 했고, 부제는 미국을 갔다 왔더니 왠지 영어를 하고 싶어갖고 Only one, just one of the things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부제를 정했어요. 이게 Only one thing? or just one of the things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무슨 말씀이냐면 10계명에 나오는 첫째 계명이거든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짧으니까 우리 한번 10계명의 1계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나는 너를 이집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생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중등부 예배로 모임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미국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좋은 학생과 좋은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달 10월 달에 선생님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우리 중등부에서는 2명이 갔다 왔어요. 저와 김민준하고 같이 여행 동기로 선생님하고 미국을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민준? 그냥 이렇게 별로 감흥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시차 적응하느라고 한 열흘 중에 한 6일은 시차 적응 못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내다가 한 8일째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 시차 적응했는데 10일째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또 한 7일 동안 시차 적응한다고 고생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막 운전하고 가다가 인천공항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보면은 이렇게 인천국제공항 편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오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당분간은 비행기 타고 나가는 일은 특히 이렇게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데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고생이더라고. 남들은 다 그렇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갔던 데가 미국 동부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본 사람 있나요? 갔다 왔던 사람? 아무도 없나? 미국에. 민준이 말고는 없는가? 유일한 사람이야? 선생님이 한 30년 전, 25년 전쯤에 이제 서부 쪽에 한번 갔던 적은 있는데, 동부는 이제 처음 갔어요. 근데 동부가 갔던 데가 이쪽에, 동부에 펜실베니아나 메릴랜드나 뉴욕, 이쪽 동부 지역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8박 10일 동안 갔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계획이 짰어요. 이 목적은 미국 신앙, 미국의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원산지, 발원지와 또 그 역사들을 이제 추적해가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게 계획이 짜 있어갖고 선생님도 막 설레잖아.
정말 20몇 년 만에 평생 두 번째 가는 이제 미국 여행이라서 어딜 가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도를 가기 전에 막 열심히 한번 그러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뉴욕. 네? 아니 이거 선생님하고 이렇게 짜고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설마. 그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예요. 그죠? 워싱턴 DC가 여기 메릴랜드 주에 속해 있는 그런 워싱턴 DC를 직항으로 해가지고 한 10시간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이제 볼티모어를 가졌다가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랭커스터하고 해리스버그를 이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수더튼이라는 동네를 갔다가 뉴저지에 가서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이렇게 갔다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이에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이렇게 다시 보스턴을 가는 건데 한 번에 못 가. 버스를 타고. 그래서 중간에 이게 알반이라는 동네에 들어서 잠만 자고 다시 이제 보스턴에 가가지고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을 보고 그 다음에 플리모스라는 메이플라워라고 해서 미국의 필그림들이 처음 이제 도착했던 데가 플리모스거든요. 여기를 갔다가 그리고 프로비던스라는 미국의 처음에 침례교회가 생긴 곳이 프로비던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 이쪽 펜실베니아와 이 동부 지역이 청교도라든가 필그림이라든가 제침내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과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정착해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처음 미국 시작할 때 미국이 독립할 때 몇 개, 지금 미국은 몇 개 주죠? 56개. 56개. 50개요? 51개 아닌가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독립할 때는 몇 개 주었을까요, 미국이? 한 개.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3개 주였는데 선생님이 갔던 메릴랜드, 워싱턴, 펜실베니아, 뉴욕, 그리고 플리머스라든가 이 지역이 그 당시 뉴욕, 미국 식민지 당시에 독립 당시에 주였어요. 물론 그 밑에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쪽이 미국 역사의 처음 시작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서부로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지금의 땅이 됐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처음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넘어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크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필그림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1620년에 영국에서부터 영국의 성교회 성공회에서 어떤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플리머스, 보스턴에서 플리머스를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왔던 배 메이플라워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우리가 프리턴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또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또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매사추세츠주 이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대규모로 사람들이 넘어오게 됐고 그 이후에 1650년대 이후에는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의 분파예요. 그 사람들은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 살았는데 이 펜실베니아 주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공작인데 그 사람이 영국 왕으로부터 땅을 불화받아서 주를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침내파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주로 펜실베니아에 좀 정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갔던 아미시라는 그런 분파도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청교도들, 필그림, 이렇게 퀘이커들은 제침내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의 입장은 약간씩 좀 틀리죠. 그래가지고 서로 행동했던 것들이 틀린데, 전에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우리 신약교회 참된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원래는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국가 교회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왕으로 국교를 하면서 무엇이 성립됐어요? 국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국가교회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강요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에 반대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죠? 들어봤죠?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멘데시스, 보고민, 알비겐시스, 후터파, 콜라, 후스파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고, 이런 사람들 이후에 제침내파,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었냐면은 유럽 본토 쪽에 있었고, 영국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네 국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영국의 국가교회는 뭐예요? 네, 맞아요.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해도 교황이 최고 권력자가 아닐 뿐이지 결국 영국 왕이 그 성공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어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필그림이라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쭉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13개의 콜로니 식민지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했죠. 그래서 이런 그들이 이제 플리모스라는 곳에 처음 정착을 해서 미국의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역사들을 이제 쭉 밟아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번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한번 좀 지켜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선생님은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여행하는 기분.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스턴으로 가서 플리모스에 도착하고 또 프로비던스에 가서 이제 침례교회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여행이 아니고 신앙의 여정을 한번 밟아왔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미국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여줄게요. 그럼 간접적으로나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일 궁금한가요? 다른 건 궁금 아닌가요? 처음에 워싱턴을 갔는데, 워싱턴은 주로 이제 박물관, 기념관 이런 데를 좀 많이 갔어요. 거기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제폰스 기념관이라고. 제폰슨이 누구예요? 몰라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독립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들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워놨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제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여기에 독립선언문을 크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링컨 기념관도 가보고 했어요. 여기에 갔더니 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홀로코스트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그런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정말 잔인한데, 이게 잘 보이나요? 손가락. 네? 손가락? 이건 평생 손가락.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뼈예요. 아니, 사람. 이렇게 수용을 했다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막 폭에서 쌓여서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쓰던 뭐 숟가락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놓고 그런 것들을 기억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그 워싱턴에 보니까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들이 있는데,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스미소니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19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갔던 데는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코끼리,
고래, 공룡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규모예요. 규모 자체가 엄청 큰데 이런 게 워싱턴 DC에만 1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이 미국의 사람들은 팩트를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걸 보관하는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후대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보니까 성경에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6장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계속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축적지라는 게 있어요. 축적지. 정말 뛰어난 천재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식을 자기가 계속 습득하고 쌓음으로써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축적지, 그냥 단순한 지식보다도 계속 쌓인 축적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록을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좀 빗나간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월요일 날은 첫날은 이렇게 박물관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되게 여유로운 사진이지만 거의 가가지고 그냥 잠깐 사진 찍고 나오고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교도관했어요. 하루에 엄청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좀 약간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러 갔어요. 아까 랭커스터라는 동네가 있는데 랭커스터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그 동네예요. 여기다 일단 아미시 마을이라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둘째 날은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에서 다니엘 성국을 봤어요. 인준 재밌었나요? 네. 네, 다니엘을 영국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뭐 진짜 사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오? 진짜 사자 영국 가는 진짜 사자가 나왔나? 사자는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염소나 이렇게 나비나 이런 것들은 진짜인데 사자는 홀로그램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2,000석 규모니까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알아요? 세종문화회관? 몰라요.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화회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한 3,000석 규모거든요. 여기가 2,000석 규모니까 굉장히 큰 거죠. 되게 동네도 작아요. 어디 가서 이제 그래갖고 이 정도 규모의 성극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날 이 연극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성극을 하는 동안에 저는 나와가지고 저희 딸을 잠깐 좀 개인 신상에 관한 거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저희 딸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은이가 사실 랭커스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겹쳐가지고 선생님은 잠깐 나와가지고 딸을 만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하은이가 있는 그 호스트 가정에 부모님들하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 잠깐 만나서 같이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있어요. 근데 성극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게 성극보다는 이제 딸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한테 잘 있다는 이런 말은 사실 따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을 갔어요. 아미시라고 아까 제 친네파라기보다는 메노나이트 파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만든 마을이에요. 이 사람들은 1710년에서 1730년대 독일과 스위스에 아까 필그림은 영국의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럽 독일과 스위스에서 어떤 신앙의 자유를 자기들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노나이트파로서 이제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가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많이 관용해주는 그런 주였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펜실베니아의 랭커스터 지역에 대규모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제이콥 야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집단생 공동생활을 해요. 거의 모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네 독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뭐 가스나 이런 것도 없어요. 와이파이.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가스레인지 아니면은 뭐죠? 전기로 하는 거? 인덕션. 여러분 아파트에는 아마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나무 떼가지고 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오븐 이게 진짜 사용하는 거고 요리 조리 기구들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 어떤 신앙에 의해서 물론 그게 뭐 사람들의 관점 우리도 거룩하게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분리된 삶을 추구하죠. 이런 사람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60년대 미국 갔었으면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겠지만 지금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도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 옷은 정말 이렇게 이런 옷을 입어요. 남자 옷, 여자 옷, 아이 옷.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이게 남자 옷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일할 때 입는 옷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걸 구분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갈 때 입는 옷 이렇게 구분돼 있고 모자 따로 입고 여자들도 이렇게 단색으로 치마 원피스 형태로 입고 뭐 이렇게 흰색 입고 까만색 입고 파란색 입는데 뒤에 이제 리본을 매면은 결혼한 여자 매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이들도 되게 귀엽죠. 바지 항상 멜빵 항상 이렇게 멜빵을 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차 있죠, 마차.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디 그 전쟁기념관 이런데 전시해 놓은 거 같죠? 아니요, 이 사람들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있는 걸 여기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구경하라고. 마차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농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이거를 전기가 아닌 어떤 말이나 뭐 이런 동물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봤는데 앞에 이렇게 가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막 막히잖아요. 저쪽 차가 막 막혀서 오더라고. 그 앞에 마차가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냥 도로에 마차가 다녀요. 실제로 가서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가서 찍은 건 아니에요. 하은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보내왔어요. 엄마 아빠 자기 교회 간다고 가고 있는데 도로에 마차가 보여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아미시예요. 진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마차 타고 혼자 아까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있죠. 까만색의 이런 식으로 마차 타고 혼자 가는 거고 이건 가족이 가는 거고 남자들 멜바 메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은 따로 학교를 가지 않고 그 안에 공동체 이제 학교가 있고 또 학교를 그냥 중학교 정도 나이 정도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에는 집에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읽고 그냥 계산하는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그냥 배우지는 않습니다. 좋은가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성년이 되면은
람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19살이 되면은 일단 잠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1년 동안 나서 너네가 생활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가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와서 같이 살 거야? 이걸 결정하게 해줘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정착하는데 대부분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거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생각해 보기에 자기가 나가서 산들 잘 적응을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7년, 18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는데 나만의 문명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자기가 뭐 잡도 구해, 일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시 돌아와서 살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되게 어렵거나 하지 않아요. 뭐 물질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다만 그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쌓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독특하고 아까 이게 1720년대 정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지났죠? 500년 정도가 그러니까 3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 3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삶들이 계속 이어서 내려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되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미시 마을을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메노나이트파의 아미시 분파의 삶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은 아까 스터튼이라는 마을로 가서 우리나라의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파송했던 그런 교회하고 그분의 묘지를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아펜젤러라고 들어봤죠? 학교에서 배웠나요? 선생님도 요즘은 이런 것들을 언제쯤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지. 그래서 아펜젤러는 미국의 감리사 선교사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때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배제학당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 신민인 한성주보를 이제 발간했어요. 그래서 지금 배제학당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 배제대학교가 이 배제학당의 후신이에요. 그래서 배제대학교라고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게 스터튼이라는 마을에 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이름은 에마누엘 레이디스 처치. 그러니까 레이디스라는 게 여자라는 뜻이 숙녀라는 뜻이 아니고 성이더라고요. 여기 약간 집성촌이에요. 레이디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아펜젤러의 묘지를 가봤더니 거기 묘지에도 이제 레이디스라는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의 묘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뭔가 특이한 거를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이 묘비에서? 우리가 스터튼이랑 미국의 도시에 가서 아펜젤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묘비를 찾아가 봤는데 이게 묘비인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또 다른 거 은수언니가 있으면 미국은 무덤이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게 아니고 분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지에다가 묘비만 이렇게 세워놨어. 왜요? 그거는 뭐 그 나라 특징이겠지. 그거까지 잘 모르겠어. 아니 생각해봐. 미국에 가서 아펜젤러 목사님 묘비를 봤는데 여기 헨리 아펜젤러 목사라고 써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절주상 기념관에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갔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 미국에서 만든 묘비가 아니고 우리나라 감리교에서 가가지고 거기다 묘비를 세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교회를 가서 이제 여기 은퇴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미국인들도 몰랐대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갔던 것도 모르고 이분이 여기 출신했던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잊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그걸 선생님이 읽어보고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림 가운데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분이 뭐 미국에서 파송될 때 정말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단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미국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런 시골적인 펜실베니아가 되게 시골이에요. 펜실베니아가 되게 시골인데 하원이도 가서 한국에 케이팝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골인 그런 쪽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간 다음에 뉴욕에 한번 갔어요. 이제 드디어 뉴욕, 여러분 뉴욕 자유의 여신상을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맨하튼에 있는데 허드슨 강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뉴욕에 허드슨 강을 이렇게 쭉 가면서 점점 가까이 갔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가서 한번 볼만해요. 자유여신상 머리에 올라가려면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올라가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일행들은 배를 타고 허드슨 강에서 이제 멀리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했죠. 이거는 이제 맨하튼의 정경이에요. 뉴욕 맨하튼의 정경. 이때는 워널드 트레이더 센터에 올라가 전망대에 올라가서 뉴욕 시내라는 것도 쭉 바라봤던 겁니다. 여기 워널드 트레이더 센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잠실 타워보다는 한 10m 정도 낮더라고요. 굉장히 광활한 모습들을 봤어요. 뉴욕 맨하튼의 야경입니다. 이 사진이 이 야경을 다 담지 못하는데 정말 허드슨강에서 뉴저지 쪽으로 건너와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뉴욕 야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해가 지면서 그 해가 석양이 이 건물들의 그 유리에 쫙 반사되면서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변하면서 색깔이 쫙 변하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뉴욕이 세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월스트리트 거기에 있고 경제 도시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설 면에서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또 여의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의도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커서 미국의 정말 강력한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밤이기도 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뉴욕이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굉장히 강건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선생님 참 많이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여기 타임즈 스퀘어. 아까 목사님 브로드웨이가 있고 하던 데가 타임즈 스퀘어인데 정말 우리나라 명동이나 이런 데는 비교가 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민주는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여기 브로드웨이. 타임즈 스퀘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타임즈 스퀘어가 제일 좋았다고.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야가라가 제일 좋았다고. 같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타임즈 스퀘어, 브로드웨이, 뉴욕의 어떤 전광판들 이런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죠. 공연 여기서 뭐 길거리 공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선 죄송합니다. 머리를 내켜서 죄송하고요. 근데 뉴욕을 이제 뉴욕 시내에 걸어다니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약간 생이파리를 태우는 듯한 냄새인데 그게 뭐냐면 대마초 냄새예요.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이 대마초 냄새가 정말 어느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겁나더라고요. 걸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마약에 취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어떤 향락이나 타락의 문화들이 굉장히 만연한 곳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안에서는 그런 부패한 썩은 냄새를 진동하는 곳이 뉴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욕에 가면은 3대 버거가 있습니다. 뉴욕의 3대 버거.
미국의 3대 버거는 쉑쉑버거,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 뭐였더라? 빅맥. 아니야, 하나 있었는데. 빅맥. 버거 조인트. 이 세 개가 이제 3대 버거라서 한번 가면은 이제 한번 먹어줘야 돼. 미국에 가면 쉑쉑버거. 쉑쉑버거하고 파이브 가이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먹어봤는데 미국에 가서 먹었어요.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 쉑쉑버거에 갔다는 인증을 하려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상밖에 찾지 못해가지고 쉑쉑버거에 가서 이제 쉑쉑버거를 먹었습니다. 맛은 우리나라가 더 있더라고요. 쉑쉑버거.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화장실. 레스트룸인데 화장실인데 올 젠더야. 맨, 우먼이 아니고 올 젠더. 성이 성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뉴욕에. 근데 뉴욕뿐만 아니라 보스턴에 가서 숙소에 묵었을 때도 거기도 이렇게 젠더와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과 관계없이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화장실. 이런 게 이제 뉴욕시나 이런 데는 되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이가 그러는데 자기네 학교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인데 약간 좀 이상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앞에 미스 이런 게 안 쓰고 MX라고 씁니다. 미스터도 아니고 미스도 아니고 미스도 아니고 MX. 이 뒤에는 퀘스천인 거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MX라고 불러줘야 된다. 남자로. 근데 이렇게 이게 공론화돼 있어요.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공 화장실에 이런 식의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이 없지만 미국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쉑쉑버거나 이런 일반적인 곳에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점점 뭐 퀴어 축제나 LGBTQ와 계속 활발하게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을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더라고요. 트럼프 가면을 쓰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바이든도 있어요. 바이든은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 뉴욕 맨하튼 이쪽에 트럼프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빌딩이 있어요. 자기 거주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뉴욕을 구경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드디어? 나이아가라로 갔습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이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한번 나이아가라 하려고. 여기에 들어갔고. 실제로 가보면,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살면서 나이아가라를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다. 정말. 여기가 이제 나이아가라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미국 땅, 이쪽은 캐나다 땅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엔 아메리칸 폭포가 있고 이쪽에 캐나다 폭포라고 하는데 이 캐나다 폭포는 호르스슈 폴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 보면은 이 뭐가 생겼어요? 말발굽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말발굽처럼 그래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얘네 미국 측 폭포는 한 20m, 25m 정도 좀 낮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이거를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진 않아.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 이건 한 50m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우리 일행들이 찍은 거예요. 아까 사진처럼 여기 떨어지는 폭포 이게 아메리칸 폭포고 이게 캐나다 쪽에 있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한 50m 수증기 같죠? 수증기가 아니고 이 물보라가 튀어서 올라가요. 그만큼 이 물보라가 쉼없이 막 떨어지면서 50m에서 떨어지는 폭포에서 막 물보라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이거를 배를 타고 여기를 또 이제 진격해 들어갔죠. 근데 물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를 다 찍지를 못했는데 그나마 보니까 이게 제일 소리만 들리네. 이거 보세요. 아까 거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찍는 거예요.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앞에. 이 목소리가. 그리고 그거를 아까 위에서 보면은 폭불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더 장관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요. 죽지 않을까요, 당연히? 50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 옛날에는 누군가 몸으로 가다가 떨어졌겠죠? 저게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정말 장관이었어요. 내야가다 한번.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더라도 저런 것들 앞에 정말 미약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뉴욕을 떠나서 우리가 갔던 데는 보스턴이에요. 이제 동부, 미국의 동부, 그쪽에 이제 플리머스라고, 아까 필그림들이 실제로 정착했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이플라워라고 해가지고 원래 미국의 필그림들이 타고 왔던 배인데 이 배가 실제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배를 1957년도에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이제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라가 봤죠, 민주? 이게 올라가 봤어. 플리머스 호인데 아까 필그림들이 1620년에 9월 16일에 잉글랜드의 플리머스,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66일간 이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배에 102명이 탑승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102명. 근데 이 배의 크기가 길이는 27.5고 폭은 7m예요. 폭이 7m면 어느 정도 될까? 여기가 4m?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폭단. 사실 선생님은 옛날에 학교에서 메이플라워 막 이렇게 배울 때는 굉장히 큰 배인 줄 알았어. 막 큰 범선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이게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타고 왔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배에 올라가 봤더니 배의 폭이 이게 다예요. 배의 폭. 이렇게 사람이 한 6, 7명 정도 이렇게 옆으로 쓰면은 더 이상 설 공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배더라고요. 여기 102명에 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이 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층에 거주하는 데인데 예, 2층에 이렇게 돼 있고 이 옆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출연하게 됐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공간에 사람들이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가축들도 여기에 이제 같이 싣고 가는 거예요. 66일 동안 이 배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용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66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사람들이 플리머스에 처음 도착해서 살았던 곳을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켜놨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제 처음 살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무고 나무 껍질이에요. 나무 껍질 같은 것도 집을 만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영국에 자기 집들이 있고 자기의 생활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66일 동안 아까 그 배가 너무 진짜 무슨 노예들이 안에서 막 생활해야 될 정도의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거든요. 아무런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66일 동안
바다를 항해해서 와가지고 결국 이런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신앙을 위해서. 근데 이게 정말 뭐 안에 들어가면은, 집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살림살이나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예요. 그냥 바닥은 흙바닥이에요. 안에 들어가도 흙바닥에 그냥 이런 테이블 놓고 침대 이렇게 야구해서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천으로 깔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환경들이에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죠. 이게 보면은 이분은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목장을 하고선 아르바이트를 사진도 찍어주고 해주는 분이고, 미국은 사진을 찍으면 약간 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참 보면서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고 고난의 길을 같이 걷기도 하는구나. 이것이 어찌 보면은 미국의 초기의 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열병식 했던 것들, 이제 열병식 하는 것들을 재현하는 건데 재밌게 하더라고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작대기예요.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라는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빈스 지역에 위치한 최초의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은 교인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재침례파가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운 사람은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고, 이 세워진 연도는 1638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1773년에 이 지금과 같은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설립을 했어요. 사실 로저 윌리엄스는 아까 그 청교도들 필탄스와 같이 왔던 청교도인데, 거기에서도 국가교회의 형태를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부터 오히려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추방을 당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 프로비넌스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설립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프로비던스라는 그런 지역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 프로비던스에 있는 이 교회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게 미팅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뭐 성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장소라는 의미로 미팅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처치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뒤에 이제 약간 이름들이 처음 여기 보면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미팅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되게 큰데, 그죠? 또 나왔네. 이 교회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대상이고 이 예배 보건되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한 500석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은 70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레즈비언 동성애자들도 교회대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침례 교회까지 이렇게 보고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봤던 플리머스에 그런 필그림들이 처음 고생해서 와서 정착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축복된 후손들에게 축복된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런 것에 반해서 지금의 미국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서 결국은 뭐 어쩌면 신앙적으로는 좀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두 개를 대비해 보면서 필그림들이 가졌던 신앙과 지금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은 상당히 많이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only one thing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필그림들의 신앙은 자기들에게 정말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것이고, 지금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단지 하나, just one of the things 인 상태예요. 근데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도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주변에 이제 많은 것들을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고 성취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소유하시는 것들이 하나둘씩 많아질 때 결국 하나님이 그것들 중에 하나로 치부되는 그런 일들을 가끔가씩 느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이 only one thing, 나에게 가장 유일한 것 중에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죠?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일들을 하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only one thing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결과적으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테네 시민들이 여러 이름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라는 명패까지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삶에 빠지지 않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선생님이 미국 열흘을 갔다 오고 시차에 적응에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선생님의 후기입니다. 자,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